너를 보니 내 대안의 여인들을 위해 학당을 세우는 일이 헛된 일은 아닐 것 같구나. 잠깐! 방금 이야기한 이 학교 지금도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숙명여대인데요. 숙명여대는 1906년 대한왕실이 설립한 명신여학교로 시작되었고요. 이후 120년 동안 대한민국의 주요 여성교육기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숙대가 학교 부지를 모두 빼앗길 뻔한 적이 있다는데요. 이야기는 19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6년 대한왕실의 순원 황귀비가 명신여학교를 설립했고요. 황실 사무 담당인 신호다 지사쿠 장관이 학교 부지 일부에 대한 무상 임대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광복 이후에 발생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숙명여대 부지가 국유지로 전환됐고 토지관리자로 용산구청장이 선임되었는데요. 1992년 용산구청장은 국유지를 점유 사용했다며 숙명여대에게 12억 원의 변상금을 요구합니다. 이에 숙명여대는 황실과 체결한 계약이 유효함을 근거로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요. 대법원은 숙명여대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2차 토지 분쟁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나선 기관은 국유지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였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숙명여대가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73억 8천만 원의 변상금을 요구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았어요. 광복 이후 토지 소유권이 구 황실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이관됐다는 점. 소유권이 이관되며 황실과 맺은 기존 무상 사용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인 거죠. 그리고 민법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상 임대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또한 1992년 사건을 통해 공공기관이 국유지 무상 사용에 대한 의지 표시를 철회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시합니다. 즉, 지난 1차 소송에서 토지관리자인 용산구청장이 토지 무상 사용을 거부했기 때문에 대한왕실과 숙대의 토지 무상 임대 계약은 연장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숙명여대는 1957년 구황실재산 사무총장으로부터 본교의 영구 사용을 승인한다는 문서로 맞섰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황실과의 약속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면 숙명여대는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함을 중심으로 대응한 거죠. 이 과정에서 동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학교 부지를 지키기 위한 신만 서명운동을 진행했고요. 숙명여대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다시 한번 숙명여대에 승소했어요. 대법원은 황실의 약속이 담긴 완문, 그리고 본교가 교육기관으로 정상 운영해온 점을 근거로 숙명여대의 손을 들어줍니다. 숙명의 존재 의의를 증명하는 이 문서는 숙명역사관에서 그 의미를 빛내고 있습니다. 순원 황귀비의 원문은 숙명여자대학교 전신인 명신여학교에 토지를 하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대한제국 시기 황실이 학교에 재정을 후원하였음을 증명하는 황실 문서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의 황실 이항직 장관이 1938년에 발급한 토지 사용 승낙서와 1957년 발급된 토지 무상 승낙서까지 세 문서에서 하사한 토지는 학교 부지의 용도로 사용하며 학교가 존속하는 한 교육을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함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1906년 숙명을 향한 황실의 약속은 120년의 시간을 건너서도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약속 위에서 숙명여대는 지금도 교육기관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수많은 여성 리더들과 함께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120년 숙명 역사에 함께하게 된 새송이가 있다면 교육헌장을 함께 읽어보며 숯불심 뿜뿜 해보는 건 어떨까요? (120년이) 지나도 황실의 약속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황실의 약속이 숙명을 지켰고 숙명은 그 위에서 세상을 바꾸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황실의 약속 위에서 만난 숙명과 당신. 어쩌면 당신의 걸음은 숙명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